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월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데스크의 아이린입니다. 한국의 북한 자유인권연합 박상학 대표는 전광훈 목사가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재수감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종교 탄압과 인권 유린에 대해 네, 제가 오랜만에 이 기자분들 앞에 섰네요. 예. 저를 많이 욕하셨죠? 대북전단 보내서 김여정이 우리 개성 남북 협력 사무소로 폭파했다고 저한테 그 책임을 다 얼마 전에 또 뒤집어 씌웠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정강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에다 다 뒤집어 씌우네. 우리 탈북자들은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에. 8월 15일 날도 우리 탈북민들만 해도 1000명 이상의 탈북민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그 이후에 조사해 본 데면 저도 코로나 검사를 코로나19 저는 이제 차이니스 비루스라고 하는데 이 공산당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거든요. 우리 탈북민들은 100% 1000명 이상 참가했는데 단 한 사람도 양성이 안 나왔습니다. 왜 언론은 이런 건 말 안 합니까? 이게 우리 탈북자들, 이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경제 정착에 의해서 애쓰는 탈북자들 엄청 가난한 경제적 삶을 보고 가장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 정강훈 목사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코로나를 서울에 퍼뜨렸다? 이 미친놈 또라이들 아니야 이거. 방금 얼마 전에 57개국 266개 국제 NGO 종교단체에서 15,000명이 가까운 이 글로벌 국제 57개 단체의 NGO 대표들이 연대 성명을 내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사안을 보냈습니다. 왜 이 중요한 것은 우리 언론은 침묵합니까? 왜 침묵합니까? 딱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며칠 썼는데 진실이 뭡니까? 우리 기자분들 내 다락을 말씀 안 드는데 어떻게 이게 평양과 같이, 평양은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다 김정은 창량부대고 그걸 보고 어용 언론이라고 하죠. 나팔수라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자유의 3대원. 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 샘 브라운백 미국 연방정부 종교자유 대사, 수잔 솔티 등 260여 개의 인권단체에 서한을 내어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문재인 정권을 국제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전광훈 목사를 구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기자들이 사실대로 기사를 써야 한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한국 기자들은 정권의 나팔수들밖에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에서 또다시 대형 동상을 제작해 설치하면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정황이 VOA 취재를 그렇습니다.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는 베네 미국의 소리방송 VOA는 북한이 아프리카의 서부 해안의 작은 나라 베냉에서 대형 동상을 수주, UN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제작비가 $10,000,000에 달하는 대형 동상은 베냉이 세워지기 전 근대 국가였던 다호메이의 여성 장군의 동상인데 높이가 30m나 되는 것으로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UN 북한 특별보고관 토마스 콘타나시가 북한 인권법 내 주년 기념 행사장에서 인권 없는 평화는 무의미하다. 무는 이 점을 유념하라라는 주제로 연설한 것을 박지현 제작팀장이 번역하여 전해드리는 내용입니다. 북한 인권법 내 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주최한 단체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하며 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 북한 인권법이 완전히 집행되지 않은 안타까운 시점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더욱 중요성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특히
북한인권법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북한인권재단은 아직까지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어야 인권단체, 시민단체, 탈북자단체들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수차례 촉구해왔다. 본인은 북한인권재단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향후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들을 만나서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을 요구할 계획이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인권재단 구성과 관련된 국민의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 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후보 추천 선임 공문을 발송하는 등 공수처 구성을 완료하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리를 받는 공수처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보다 이미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재단의 임원 구성을 먼저 추진해야 합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제고하는 데 있어 초당파적인 단체들의 활동들이 많은 기여를 해왔다. 나아가 위와 같은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말미암아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창설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인권 문제가 외면되지 않고 주목을 받도록 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활동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며 존경받아야 한다. 시민사회 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존중이 필요함에도 대한민국 통일부는 북한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 단체, 탈북자 단체들만을 겨냥한 사무검사를 시작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본인은 대한민국 통일부의 행태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본인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사무검사를 받는 단체들과의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무검사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나는 이 점을 다시 강조한다. 추가적으로 탈북자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탈북자들은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존중받아야 한다. 다시 또 다른 침해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탈북자들은 북한 정권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범해지는 국가로부터 벗어났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북한 내부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인권법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과의 교류 협력을 진전시켜 궁극적으로 남북 평화 체제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출했다. 우리 모두 수십 년간의 갈등 이후 남북 평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에 찬성한다. 그러나 본인이 수차례 지적했듯 평화는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도 평화 체제로부터 수혜를 입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들은 평화 체제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위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금일 행사에 참석한 분들 그리고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해온 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한다. 근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여 북한인권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이어가기를 바라며 북한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